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더의 해선인사이트입니다. 지금이 하락장의 끝인지 아니면 더 빠질 구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급하게 흔들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나? 반등이 와도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건 아닐까? 진짜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흔들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공포 속에서도 힌트를 줍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진짜 반등이 시작될 때는 대부분 비슷한 신호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중앙은행이 태도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과거 2020년 코로나 폭락장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S&P 500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고점 대비 30%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3일 연준이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산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가까운 조치였죠. 그리고 그날이 시장의 중요한 바닥이 됐습니다. 이후 미국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했고 몇 달 뒤에는 코로나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풀었다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시장은 금리보다도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먼저 봅니다. 계속 조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경기와 금융시장을 방어할 것인가? 시장이 바뀌는 순간 하락장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충격 앞에서 연준이 곧바로 돈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압력과 유가,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당장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가 당장 멈추지 않더라도 연준이 매파적 태도를 접고 금리 인하 쪽으로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꺾이고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아쇠는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말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치 리스크가 유턴하는 순간입니다. 시장은 경제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한마디, 정치 이벤트 하나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4월 관세 이슈였죠.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후 90일 관세 유예가 발표되자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당시 나스닥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을 했고 S&P 500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정책 리스크가 시장을 눌렀다가 정책 유턴 한마디에 공포가 풀린 겁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한 발 물러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정치 리스크 자체보다 정치 리스크의 방향 전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누르는 정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입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고 이란 관련 압박이 강해지면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집니다. 유가가 튀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자극이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립니다. 결국 지정학 리스크는 유가를 통해 금리와 주식시장까지 동시에 압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방아쇠는 정치 리스크의 유턴입니다. 강경 발언이 완화되거나 제재나 군사적 긴장이 협상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원유 공급 우려가 낮아지는 순간 시장은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턴이 유가 하락으로 연결되면 첫 번째 방아쇠였던 금리 인하 기대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정치가 시장을 더 누르지 않고 오히려 공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장을 누르던 공포 이벤트가 종료되는 순간입니다. 하락장에는 항상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의 이름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였습니다. 2025년에는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누르는 공포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이게 정점이면 어떡하지? AI 투자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벌써 끝난 것 아니야? 이 공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밀린 이유도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현재 숫자보다 미래의 지속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 공포를 정면으로 깨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AI 투자가 꺾인 게 아니구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는구나. 그렇다면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포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과 실적입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수요를 확인하고 실적에서도 HBM 수요와 마진 방어력을 증명한다면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는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앞으로 꺾일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깨는 숫자와 이벤트가 나오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아쇠는 이것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핵심 공포가 실제 데이터로 반박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가 그 대상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연준이 매파적 긴축 언어를 접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면 시장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 리스크의 유턴. 지정학 긴장이나 관세 같은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 공포 프리미엄이 빠지고 유가와 금리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포 이벤트의 종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를 깨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AI 투자 지속성, 하이닉스 상장과 실적이 그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아쇠가 반드시 그대로 터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은 늘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변수가 먼저 공포를 풀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최소한 지금 시장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어떤 신호로 풀릴 수 있는지는 미리 그려놓아야 합니다. 공포장에서는 가격만 보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공포의 원인과 종료 신호를 같이 보면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강한 구간입니다. 문제는 그 시장이 강한 업황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빠졌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공포가 풀리는 방아쇠를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금리 인하 시그널, 두 번째 방아쇠는 정치 리스크 유턴, 세 번째 방아쇠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를 깨는 실적과 수요 확인.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 지금의 하락장은 단순한 공포장이 아니라 다음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항상 공포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언제나 모두가 도망치고 싶어 할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락장이 끝나는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공포를 만든 원인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 방아쇠가 어디서 당겨질지 반드시 지켜봐야 할 구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함께 하실게요. 시장보다 빠르게, 흐름보다 정확하게. 여기는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였습니다.